나 PBR이 아니고 자, 주가 매출액 비율을 가지고 추정 주가를 산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주가 매출액 비율은 뭐냐면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회사가 순이익이 마이너스 또는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 난 회사도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주당 매출액에 대해서 주가가 얼마 되냐는 건데, 이런 주가 매출액 비율을 가지고 추정 주가를 산출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영업이 잘 되고 그런 좋은 회사에다가는 사용하지 않고요. 회사가 자 뭡니까 나쁜 회사 있죠. 조금 안 좋은 회사도 그런 회사도 우리가 M&A 기업 인수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추정 주가를 얼마나 산출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좋은 회사보다는 좋지 않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회사에 대해서 M&A 같은 거 할 때도 하려면 방법이다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익이 없거나 자본 잠시 기업한테도 한다. 자, 매출액은 변화가 심하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니 매출이 오르거나 뭐 떨어지니까요. 자, 순환되는 사업이나 이익이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도 이것을 사용하면 좋다는 뜻이고, 기업의 장기 수익률은 하고 상호 관련성이 높은 것이 주가 매출액 비율이다. PSR이라고 합니다. PSR. 한계점이 뭐냐? 이렇게 매출액 성장이 있더라도 뭐 수익성이 낮은 기업이나 비용 구조가 틀린 기업으로는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뜻이고요. 또 동종기업, 같은 동종 기업끼리 비교한 것은 의미가 있는데, 자, 매출의 이익률이 업종별로 틀립니다. 도매업이나 뭐 소매업 같은 경우는 매출의 이익률이 굉장히 낮죠.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제조업은 매출액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끼리는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마찬가지 수익 인식에 해결 처리한 경우 틀린 경우는 이것도 비교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주가 매출액 비율도 하나의 주가 배수 모형인데, 어떤 기업이 다느냐, 회사가 조금 안 좋아서 M&A 하는 그런 기업한테는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고요. 자, 다음 있는 것은 주가 현금 흐름 비율인데요. 현금 흐름은 뭐냐면 캐시플로우인데, 기업의 캐시플로우, 그래서 재무제표에 보면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고요. 자, 두 번째는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고, 세 번째는 재무 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좋은 회사는 영업 활동의 현금 흐름에서 당연히 이게 플러스가 나옵니다. 자, 영업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냐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회사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투자 활동은 어떤 회사가 좋으냐?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돈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투자를 안 하고 회사를 판다 그러면 그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활동 영업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좋은 거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은행에서 내가 차입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돈이 나가게 되죠. 차입금을 조달하면 플러스입니다. 또는 배당금을 많이 주면 마이너스죠. 좀 배당금을 많이 주도록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밸류업, 한국에 밸류업을 하자는데, 그것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배당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주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좋은 회사는 영업 활동이 플러스고 투자 활동이 마이너스, 재무 활동이 마이너스. 이런 회사가 좋은 회사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보게 되면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한 주당 현금 흐름은 이걸 말합니다. 당연히 어떻게 영업 활동에 있는 이 캐시플로우를 나누기 발행 주식수. 그래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 이게 바로 주당 현금 흐름이다 하는 겁니다. 주당 캐시플로우. 그래서 기업의 주당 현금 흐름이 얼마나 주가에 반영되냐 하는 거고요. 자, 유용성은 뭐냐? 현금 흐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현금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고 현금 흐름은 실제로 돈이 들어온 거고 나간 거기 때문에 회사가 회계 처리를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계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퍼보다는 적용이 조금 용이하다는 거예요. 자, 현금 흐름은 이익의 질.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 처리는 발생주의 회계 처리라고 합니다. 내가 비록 돈은 못 받았다 치더라도, 자, 내가 돈을 못 받았더라도 어떤 거래가 생기면 무조건 회계 처리를 하고 매출액 찾고 순이익 잡습니다. 그런데 이거 현금 흐름은 실제로 내가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의 질을 측정하는 그런 단위다. 자, 기업의 장기 수익률도 PCR과 깊은 관계가 있더라. 한계점은 뭐냐? 영업 활동이 플러스가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 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플러스 나는 건 아니고 마이너스 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나는 회사라는 것은 회사가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 캐시가 들어오지 않은 것을 마이너스입니다. 당연히 그런 회사는 적용할 수 없겠죠. 이런 것이 이제 PCR의 유용성과 한계점이다. 그래서 좋은 기업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는 것을 늘 주시해야 됩니다. 영업활동이 플러스가 안 되게 되면 회사가 금전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주가 배수 모형 중에 마지막 있는 것이 EV, EBITDA인데요. EV가 뭐냐? 기업의 가치를 EV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의 가치. EV인데, 자, EV는 뭐 수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자, 주식 시가총액, 시가총액에다가 순차익금을 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EV의 이제 그러니까 정의에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계산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EV는 그냥 추정 시가총액을 가지고 EV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EV는 시가총액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자, EBITDA는 뭐냐면은 earning before입니다. earning이라는 것은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before 이자, 인터레스트, 텍스, 세금입니다. 감가상각, 이자와 세금과 감가상각을 공제하기 전 그런 이익을 EBITD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법인세, 감가상각을 차감하기 전 이익인데 이렇게 하려면 또 계산이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EBITDA를 일반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뭘로? 영업이익을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EV는 시가총액, 그 다음에 EBITDA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EV, EBITDA 비율을 구하고요. 자, 이랬을 때 자, EV, 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52조입니다. 자, 352조에다가 그 다음에 2185억 원입니다. 2185. 그래서 352조 352조 2185조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얼마냐? 32조 7260. 32조 7260억. 자, 32. 이렇게 계산하면 이런 비율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EV, EBITDA 비율입니다. 그래서 3조 352조 2185조 이렇게 해서 EV, EBITDA 비율이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의 추정 주가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대충 잡아서 11배라고 칠게요. 그러면 EV, EBITDA 비율이 만일 이 회사가 15배가 될 거다라고 계산하면 15배에다가 곱하기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그래서 여기 있는 추정 주가를 산출하는 것은 자, EV, EBITDA 비율 여기에다가 비율이죠. 비율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하게 되면 회사의 추정 주가를 추정 시가총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추정 시가총액을 산출.
이렇게. 그래서 EV 에비타 비율에다가 영업이익, 회사의 지금 현재 영업이익은 이 정도 되고 삼성전자 예를 들게 되면 자 시가총액은 요건데 회사가 좋아지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EV 에비타 비율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라고 그러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도 예측하는 겁니다.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예측. EV 에비타 비율 예측하고 영업이익도 추정입니다. 전부 다 미래 추정입니다. 추정. 지금 현재가 아닙니다. 이것도 추정이고 이것도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을 해서 추정 시가총액을 산출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느냐? 자, EV 에비타 비율의 추정 주가는 자, 이제 추정 시가총액이죠. 자, 추정 시가총액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발행 주식 수로. 이렇게. 그래서 추정 주가, EV 에비타 비율에 의해서 추정 주가를 산출하는 방법은 EV 에비타 비율하고 영업이익을 곱해서요. 여기 있는 EV 에비타 비율하고 영업이익을 곱하게 되면 이거 다 추정입니다. 시가총액이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추정되는 시가총액을 상장 주식수, 발행 주식수로 나눠주게 되면 추정 주가를 산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EV 에비타 비율입니다. 그래서 EV 에비타 비율은 기본적으로 자본 구조가 있는 그런 자기 자본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익이 마이너스 이런 기업일지라도 에비타는 양이다 그죠? 플러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이익은 마이너스지만 영업이익은 플러스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퍼보다 적용상도 편리하다 그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뭐 단점은 있습니다.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에 비해서 기업 가치하고 상관관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PCR 아까 주당 현금 흐름이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가지고 한 것보다는 떨어지는데 실제로 그래도 EV 에비타 비율을 가지고 증권회사나 자산운용회사에서 기업의 순이익을 추정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 있는 주식의 가치 평가 모형 중에서 주가 배수 모형 퍼와 PBR, PSR, PCR, EV 에비타 비율을 가지고 추정 주가를 산출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공부가 돼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